2012년 11월 30일 마지막으로 택시키를 돌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새벽 4시 41년간 그래왔듯이 알람 소리에 습관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낡은 운전모자를 쓰고 항상 가져가던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김밥 2줄과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수고하셨어요라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65세 생일이 지난 후 맞이하는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택시 운전대를 내려놓는 날이었죠.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까지 택시 회사에 도착해 차량을 인수받고 출발했습니다. 회사 배차실에서 만난 동료들의 인사가 평소와 달리 느껴졌습니다. 상철이 오늘 마지막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몸 건강히 잘 지내. 20년 넘게 같이 일했던 김 기사의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색한 웃음으로 그래, 고마워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큰 송별회도 화려한 퇴임식도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은퇴는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날 첫 손님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 손짓 발짓으로 목적지를 알려주었고 저는 35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가장 빠른 길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이게 마지막 장거리 운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서울 시내를 누비며 12명의 손님을 태웠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늦은 오후에 강남에서 태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빠 보였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차할 때 그녀는 수고하세요라고 짧게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 택시기사 생활의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수입은 11만 2천 원이었습니다. 택시회사에 차를 반납하고 사무실에 들러 퇴직 절차를 마쳤습니다. 회사에서는 감사패와 함께 퇴직금 2,415만 원을 지급한다는 안내문을 주었습니다. 택시회사 사장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상철 기사님, 35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이 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안전운행상도 받았잖아요.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 자주 가던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단골이라 얼굴을 알아보셨습니다. 아이고 기사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네요. 아니요, 오늘부터 완전히 퇴직했습니다.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놓았네요. 그러세요? 이제 좀 편하게 쉬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내의 말에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퇴직 다음 날 아침 평생 습관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서둘러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납부해왔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 연금액은 월 95만 원이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할 때 버는 월급 평균 23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펼쳐놓고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월 고정지출만 정리해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세 이자가 월 21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가 24만 원, 식비가 적어도 60만 원은 들고 당신 약값이랑 병원비로 25만 원. 이것만 해도 130만 원이네요. 아내의 계산에 따르면 월 3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내 당시 61세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심한 양쪽 무릎 관절염으로 장시간 서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아들 39세이 자영업을 하며 독립해 살고 있어 직접적인 부양 부담은 없었지만 제 자신과 아내의 생활비만으로도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 2,415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당시 1년치 생활비 부족분을 35만 원 곱하기 12개월 총 42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퇴직 직후 6개월은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북한산 자락에 작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며 설이 내린 풀잎과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는 여유는 택시 기사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과 장기를 두며 소일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결혼 40년 만에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여행 한번 가볼까? 아내의 제안으로 경기도 가평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 악화였습니다. 택시기사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지 않았는데 정밀 검사 결과 당뇨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철님, 당뇨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인슐린 주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인슐린 주사와 정기검진, 혈당 측정기기 등으로 의료비가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보청기 구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5년간 택시 내 소음과 매연에 노출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왼쪽 귀가 심각했는데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창문 쪽 왼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형 보청기가 한쪽에 150만 원, 양쪽으로 300만 원이라는 견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지인의 조언으로 고용센터를 찾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택시회사에서 65세까지 일하도록 배려해 준 것이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신 고용센터에서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공원 관리, 급식 도우미 등은 월 27만 원, 주 3일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조건이 조금 나았지만 대부분 경비원이나 청소부와 같은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당뇨병과 허리 문제로 오래 서 있기 힘든 제게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1년 점점 줄어드는 저축에 불안감을 느끼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안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상철이 형 한번 가봐요. 운전 경력 있으면 쓸모가 있을 거예요. 새벽 3시 처음 방문한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분주했습니다. 지게차가 오가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이 생동감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일자리를 문의했습니다. 운전 경력이 있으시면 배송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하차 작업도 있고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니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배송기사는 1톤 트럭으로 상품을 소매상에 배달하는 일로 일당 12만 원에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습니다. 하차 작업은 트럭에서 상품을 내리고 정리하는 일로 일당 8만 원에 근무시간은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였습니다. 41년간의 운전 경력을 살려 배송기사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일당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많은 지원자가 있었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하차 작업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첫 출근 날의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35년 택시기사 생활로 이른 기상에는 익숙했지만 새벽 1시 반은 저에게도 도전이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시락을 챙겨주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그만두세요. 새벽 2시 시장에 도착해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배정받은 구역은 채소동이었고 담당 반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업무는 트럭에서 내려진 채소 박스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지정된 위치로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고된 육체 노동의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20kg이 넘는 박스를 끊임없이 나르는 일은 66세의 몸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앓던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이시죠? 이틀만 버티면 몸이 적응해요. 50대로 보이는 동료의 위로가 있었지만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파스를 붙여주었고 그날 저녁은 꿈속에서도 박스를 나르는 듯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일당 8만 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월 20일만 일해도 160만 원의 수입이 생기니 연금 95만 원과 합치면 255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내와 저의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약간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작업 방법을 조금씩 배우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를 때 허리를 숙이는 대신 무릎을 구부리는 방법, 박스를 더 가깝게 끌어당겨 드는 방법 등 작은 기술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장의 리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전국에서 농산물을 실은 트럭이 몰려들었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는 경매와 분류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고 7시 이후에는 소매상들이 물건을 가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대부분의 작업이 마무리되고 그제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노인들 사이에는 특별한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70대인 저 말고도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노인들이 비슷한 이유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살 수 없어서 자녀 돕느라, 병원비 때문에.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새벽 시장에 모이는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에 나누는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78세 최고참 김 할아버지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상철이,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건 불쌍해서가 아니라 강해서야. 평생 일해온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 시장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반장님이 저를 불러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상철 씨, 채소동에서 과일동으로 옮길 생각 있어? 거기는 상대적으로 일이 덜 힘들어. 대신 일당이 7만 원이야. 반장님의 말에 따르면 과일동은 상대적으로 상자들이 가벼웠고 작업 속도도 채소동보다 덜 급했습니다. 일당은 1만 원 줄어들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일 것 같았습니다. 과일동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동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제 나이 또래인 강 씨 67세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강 씨는 전직 버스 운전기사로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는 연금이 저보다 더 적어 월 85만 원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철 씨는 95만 원이라도 받아서 좋겠네. 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85만 원밖에 안 돼. 집세 약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시장 일을 시작한 지 3년 69세가 되던 해에 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일주일간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직업성 척추측만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중노동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더 지속하면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작업 전환을 요청했고 무거운 과일 상자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포장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당은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줄었지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70세가 되면서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인슐린 주사 횟수가 늘어났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빈뇨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전립선 문제는
새벽 작업 중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데 바쁜 시간에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는 결국 탈수 증상과 당뇨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시장 일을 5년째 하면서 새벽 형제들이라 부르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힘든 날에는 일을 나눠 돕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제 당뇨 상태를 아는 동료들은 제가 어지러워하면 즉시 사탕을 건네주었고 제 대신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상철이 오늘 얼굴색이 안 좋아. 당 떨어졌나? 이거 먹어. 명절 전날처럼 특별히 바쁜 날에는 모두가 함께 고생하며 끝까지 일을 마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노인들은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일터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71세 되던 해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져 일시적 심장 부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 시절에도 이런 적 없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일 이후 아내는 더욱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일하고 쉬어요. 우리 집 줄여서 월세로 가고 용돈 벌이는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살림이 더 빠듯해질 텐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실제로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월 60만 원까지 증가했고 이는 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심은 굳건했지만 건강을 위해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조정했습니다. 주 6일에서 주 4일로 근무일을 줄였고 하루 7시간에서 5시간으로 근무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벽 시장에서의 일은 제 노후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하는 보람과 동료들과의 유대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데 중요했습니다. 시장 일을 시작한 지 6년, 제 나이 71세가 되던 2018년 2월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인천에서 소형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아들 민석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설 명절 준비로 시장이 특히 바쁜 날이었고 저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장 작업을 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고 잠시 짬을 내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잠깐 시간 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작업장을 벗어나 아들과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도움을 청할 곳이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이 원인이었습니다. 소규모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아들은 물류량이 급감하면서 월세와 직원 급여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사업장 압류 직전의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아들이 개인 보증을 섰던 사업 자금 대출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손주들 학비도 못 낼 지경입니다. 통화 중에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한 적 없던 자립심 강한 아들이었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은 전세 보증금 1억 원과 퇴직금에서 남은 예금 3,200만 원, 그리고 5년간 시장 일로 모은 1,800만 원, 총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주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아들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노후를 지켜야 할까요? 아내에게 물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자식 위에 쓸 수 없으면 이 돈 모아서 뭐해요? 우리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세요. 결국 아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었습니다. 민서가 5천만 원 지원해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회사를 정리하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서 다시 시작하자. 함께 힘을 합치면 이 위기를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처음에 아들은 망설였지만 며칠간의 고민 끝에 안산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더 넓은 집을 구하고 3대가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빌라 32평을 구했고 부족한 5천만 원은 아들이 남은 사업 정리금으로 부담했습니다. 2018년 봄 3대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안방을, 아들 부부는 작은 방을, 두 손주는 나머지 방을 사용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6명이 생활하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지만 서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적응해 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게 경제의 통합이었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라 소득이 없었고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제 수입 연금 95만 원, 시장 일당 월 140만 원, 235만 원이 6인 가족의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식비는 6인 기준으로 월 15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는 40만 원, 손주들 교육비는 80만 원, 그리고 저와 아내의 의료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총 320만 원의 지출에 우리 가족의 총 수입은 연금 95만 원과 시장 수입 140만 원, 며느리 수입 120만 원을 합쳐 355만 원이었습니다. 겨우 월 35만 원의 여유가 있었고 이마저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금세 사라졌습니다. 3대가 함께 산지 6개월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앞이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더니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망 막병증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상철님, 당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이고 이미 망막에 손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3개월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실명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솔직하게 건강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서가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의사가 3개월 정도 쉬라고 하는데 아들은 바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아빠, 제가 빨리 취업해서 가족을 부양할게요. 그동안은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무거운 작업 대신 가벼운 포장 작업으로 전환했고 일당은 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월 수입이 72만 원, 주 3일 근무 기준으로 감소했지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보험금으로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20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고 사망 시 1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지만 그날따라 예전 습관이 생각나 한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뭐예요? 이렇게 추운데. 아내의 존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45년간 고생만 시켜온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대 가족으로 살면서 한국 노인 가구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료 노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75세 박할아버지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 81세 최할아버지는 치매 걸린 아내의 요양원비를 벌기 위해 일했습니다. 상철이, 우리 나이에 쉬어야 정상인데 쉴 수가 없잖아. 자식들 먹여 살릴 때는 우리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될 줄은 몰랐지. 정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로는 알 수 없는 슬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손주를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대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산의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었고 월급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취업한 후 저는 시장 일을 주 3일에서 주 2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살게 된 지 3년, 제 나이 72세가 되던 2021년 봄, 우리 가족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직장이 안정되면서 월급이 3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며느리도 파트타임에서 전일제 사무직으로 전환해 월 180만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족의 경제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고 저는 시장 일을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완전히 일을 그만두라고 권했지만 저는 주 1일로 줄이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만 시장에 나가 일하고 나머지 날은 건강관리와 손주들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당은 5만 원으로 줄었지만 월 20만 원의 추가 수입은 여전히 가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특히 중학교 3학년이 된 손자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일이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시절 배운 계산 능력이 손자의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시기에 우연히 복지관의 노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한글, 영어, 수학, 컴퓨터 기초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2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모두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첫 수업은 한글 문해력 향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일기를 쓰는 과제를 내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41년간 운전대를 잡고 살았다. 버스기사로 6년, 택시기사로 35년을 일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견딜 수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법과 인터넷 뱅킹 강좌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기초과정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복지사가 노인대학 입학을 권유했습니다.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주 2회 3시간씩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상철님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세요. 노인대학에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대학 입학식 날 자기소개를 하며 느낀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72세 이상철입니다. 평생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은퇴했고 이제 새로운 배움의 길에 도전합니다. 마치 오래전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고 함께 공부하는 60대부터 80대까지의 학우들과 새로운 친구 관계도 형성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은 72세의 나이에 찾은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노인의 건강관리 과목에서 당뇨병자가 관리법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슐린 주사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혈당 수치를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고 이는 건강 상태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김영호 씨 69세의 소개로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자리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3년 사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노인 일자리도 다양해졌어요.
특히 상철 씨처럼 운전 경력이 많은 분은 시니어 교통안전지도사 프로그램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시니어 교통안전지도사는 41년간의 운전 경력을 살려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월 12일 근무에 급여 70만 원, 하루 2시간씩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업무였습니다. 지원 후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은 제 오랜 운전 경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와, 41년 동안 운전하셨군요. 그것도 사고 없이요. 그런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자산입니다. 2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시니어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집 근처 초등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교통안전지도사 완장을 차는 순간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신호등 보는 법 등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시장 일은 점차 줄여나갔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7년간의 새벽 시장 일을 마무리하는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새벽 형제들이 모여 소주 한 잔을 나누며 그동안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없으면 시장이 허전할 거야. 하지만 이제 좀 쉬어야지. 나이도 있고. 마지막까지 함께 일했던 김 할아버지 80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7년간의 시장 일을 마치고 교통안전지도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아닌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생활이 몸에 맞지 않아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자리 잡혔고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22년 여름 노인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과제로 자서전 쓰기가 주어졌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글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41년간 운전대를 잡고 살았던 시간, 7년간 새벽 시장에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현재까지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운전대와 함께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 72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만큼의 보람도 있었습니다. 자서전 발표회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노인대학 선생님은 이상철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이야기 경연대회에 참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상금 30만 원과 함께 지역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산시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 강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상철님의 경험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강의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강의는 인생 2막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대를 내려놓고 빈 통장을 바라보던 그날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고 새로운 시작에는 적합한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2022년 겨울 3대가 함께 살게 된 지 4년이 지나자 아들 부부가 독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움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가까운 곳으로 독립해서 살려고 해요. 다행히 아들 가족이 구한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고 손주들은 학교 끝나고 저희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독립한 후 저희 부부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손주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녀도 저처럼 노인대학에 등록해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73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서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교통지도봉을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은 7년 전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연금 95만 원, 교통안전지도사 급여 70만 원, 강사료 10만 원, 총 175만 원의 수입으로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일하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안녕하세요, 이 할아버지 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하루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연금 95만 원으로 시작한 노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길 위에서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